네, 매주 목요일의 코너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최고위 정치 시간입니다. 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이거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주당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당정 관계죠. 근데 왜 마찰음이 나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그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국가적인 이제 재난 상황 아닙니까? 예. 이 재난을 대응하는데 이견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매일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당정협의를 하면서도 예. 이런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좁혀갈까 하는 게 고민인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위기에 대응할 때의 원칙과 기준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예. 의원님께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4차 재난지원금 폭을 확대를 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이미 예. 그때 사실은 이제 방향이 잡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도 그 예, 말씀을 예. 하셨고, 그다음에 이틀 전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거의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당정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마찰음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당정청 회의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논의는 됐는데 합의는 안 된 예. 거고. 근데 뭐 그 당정청 회의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뭐 안 좋았다는 게 뭐 이제 서로 이제 이견이 있거나 네. 논쟁이 있었다는 건데 이 정도의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논쟁이나 이견이 없이 처리될 수는 없고요. 네. 그건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견이 있거나 조금 이제 진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진통의 결과 뭔가 새로운 어떤 원칙과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실무 책임자들이 기본적으로 재정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은 전체적인 민생 그리고 전반적인 앞으로의 경제 회복 일단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정부에서 명령을 해서 또는 강제로 네.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제한시킨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누구는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또는 급여 생활자들은 급여가 깎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상공인들의 피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상하거나 해결할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한 민생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아무래도 재정 당국에 있는 분하고 또 민생 현장과 가까이 있는 정당, 당과는 좀 온도차가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는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는 앞서서 나가니 따르라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앞서고 뒤서고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원칙이요. 네. 실무적인 판단은 기재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예산 편성의 실무 주체가 기재부니까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재정적인 판단 요소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시해 주는 거에도 최종적인 확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결국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해야죠.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거냐? 만약에 한 2, 3조 정도의 뭐 적자 폭이다. 그러면 기재부의 실무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소한 10조, 많으면 거의 뭐 50조까지도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내 이렇게 판단해 보면 그럼 민주당이 잡고 있는 규모는 솔직히 얼마쯤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손실보상에 예. 준하는 이제 그 맞춤형 지원을 하고 그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을 하자.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치면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 30조는 일단 넘어가는데 2, 30조 최소.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한 번에 그치고 이제 4차 지원으로 끝날 거냐. 예.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올해 또 어떤 조치를 할 거냐 네.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단순히 기재부에서 실무적으로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이 논의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거는 결국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당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국민적 합의 이전에 당정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예. 그 자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제 함께 했고 예. 청와대 뭐 김상조 실장의 스탠스가 뭐였습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그 기재부 의견에 동조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아서 김상조 실장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확장 재정 또 적극적인 재정을 요청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예상 편성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4차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손실 보상에 준하는 예. 선별 지원, 그다음에 어떤 경기 진작을 위한 어떤 보편 지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하나만 질문드리면 물론 이건 우려가 현실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4차 대유행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이.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한 보편 지원은 다시 철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시기가 그거는 조정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만약에 우리 경기 진작용 지원이다 하면 코로나 방역 상황하고 상당히 연동돼서 시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예.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꼭 동시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고 네. 실제로 코로나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의 방역 당국의 판단 이것과 연동해서 시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 다시 한 번만 드려보겠습니다. 손실 보상제는 언제 그 법제화할 예정입니까? 지금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법을 만드는 게 그 예상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특별법으로 가기로 한 건 맞습니까? 일반법에 그러니까 넣는 게 아니라 특별법 제정적으로 방향 잡은 게 맞습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잡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들. 확정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의 의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많은 이제 그 찬성을 보내고 있고요. 네. 어차피 이 문제는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네. 그 보상법 제정 전이라도 또 입법 전이라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적인 결단과 결정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법 하나 만들 때 여러 사람의 동의와 또 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인데 하여간 법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예. 손실보상이 소홀히 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 이게 또 왜 이 질문을 당의 드리면 역할입니다. 소급 적용을 안 한다면서요, 당에서는. 예. 그러면 늦으면 늦어지는 만큼 또 만약에 문제가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고 이 질문을 마무리할게요. 포항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포항특별법 만들어서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예. 그럼 이것도 소급 적용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도 예. 이제 소급 배제에 대한 판단은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법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이 피해 기간 동안 그럼 1년 전부터 될 수 있지 않아요? 네. 또는 6개월 전부터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정부가 관련 조치를 했던 시점부터 이 법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급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아직 법이 좀 최종적으로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소급의 의미를 우리 형법의 소급처럼 이 행위 시점 이전은 전부 배제한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법의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상당히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서 어떤 범위로 기준을 세워서 예. 손실보상을 할 거냐. 이 조항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법에서 기준이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그 법으로 보상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대책이 있는데 네. 이 대책으로 손실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병행해서 가는 그런 보완 조치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의원님이 이제 매주 목요일에 고정 출연하시니까 저희 애청자분들이 많이 요청을 한 게 이 질문 좀 꼭 좀 드려달라고. 예. 지금 검찰개혁특위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의원님께서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입법안 예. 같은 경우는 2월 중으로 마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발의가 한 2월 정도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발의가 예. 지금 그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상한 검찰개혁 작업 특위에서 예.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지금 지금도? 내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상한 소위가 작업에 만들어져 있어요. 아 소위가 예. 그럼 상한 작업을 위한 소위입니까? 검찰개혁 특위 내에 예. 이 수사권 수사기소 분리 문제만을 위한 입법안을 만드는 소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위가 예. 그러면 그 소위에서 지금 그 언제까지 입법안 그 내놓는다 발의안 내놓는다 목표는 검찰개혁 특위 전체에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2월 안에 반드시 발의를 하자. 2월 안에 예. 그리고 이제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 그렇죠. 이제 뭐 2월 안에 발의하면 예. 이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예, 그래서 논의 과정과 논쟁이 좀 있을 텐데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상반기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합의라고 하자라는 게 그 야당과의 합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회 합의죠. 국회 합의. 그러니까 야당에서 근데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별로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라는 걸 자꾸 그 여야가 같은 의견이 된다는 걸 합의로 보는데요. 예. 의견이 달라도 다수 결정에 의해서 국회 전체의 의견으로 결정이 되면 그게 합의가 되는 겁니다. 아 의원님의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합의의 개념은 그런 민주적 합의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돼도 네. 다수의 의견으로 해서 전체 결정이 나면 내가 승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이걸 안 따르는 게 문제지. 이 알겠습니다. 합의라는 걸 만장일치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합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합의라면 상대의 동의까지를 그 포함하는 걸 합의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수결에 승복하는 건 동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합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예, 아무튼 그러면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죠. 상반기 안에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지금 오늘 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예, 아마 오늘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를 계속 제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 납득이 안 가는 문제고요. 대법원에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께서 그 개별 판사의 사표 수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하면 어제 이제 한 조간이 보도를 했고 어제 공방이 좀 벌어졌던 게 작년 5월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탄핵에 걸려 있을 수도 그러니까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표를 그러니까 수리할 수 없으니까 반려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고 그 뒤에 다시 임성근 부장판사 쪽 이제 그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또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뭐 대법원의 입장을 이제 그렇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받고 기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위헌적인 행위로 판결이 났어요. 사실 그렇다면 사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반 공무원들도 징계 절차가 진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표 내봐야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의원 면직 형태였으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작년은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개시된 다음은 아니니까 사안은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 절차는 이제 그 시한이 어려워서 안 됐는데 하여간 이게 문제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민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가능한 범위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 나오는 보도로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1차의 입장을 좀 들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예. 근데 그 궁금한 게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이제 뭐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성윤 지검장 갖는 쟁점이라고 하는 게 예. 대부분이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아니면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수사에서 그 일종의 이제 이 수사를 좀 제 식구 감싸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이 검찰 내부에 뭐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이거를 뭐 이성현 검사장을 그래서 뭐 쫓아낸다거나 그러면 이게 약간 검찰 개혁의 후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지금 유지돼 왔던 그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이런 주제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검사는 검찰 내부에 있어야 돼요. 아, 그럼 경질성 인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저는 경질성 인사가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